변수의 이름 짓기. 자, 여러분의 이름은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 이름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근데 누구의 이름이냐면 변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변수 이름으로 썼던 게 무엇들이 있었죠? x도 있었고 y도 있었고 어드레스라는 것도 저는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고요. 자, name이라는 것도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이 변수명들을 잠깐 잘 살펴보면 어드레스나 name은 얘네들이 주소를 넣나? 뭐 내 이름이 저장되어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x나 y만 그냥 보게 되면 쉽게 이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게 무엇일까? 이 변수의 용도는 무엇일까? 추측하기가 어드레스나 네임보다는 힘들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변수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변수와 변수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규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마음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이름을 함부로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처럼, 자, 변수에게도 변수가 우리의 자식이라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자, 그 규칙을 잠깐 살펴보면, 변수의 이름은 영문자와 숫자, 그 다음에 밑줄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파이썬에서 변수명은요.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언어에서도 좀 비슷한 규칙으로 가요. 그래서 이 규칙을 지켜주시면 프로그램 짜실 때 전반적으로 오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음 변수의 이름은 중간에 공백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다 붙어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은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 영문자와 숫자와 밑줄로는 쓸 수는 있는데, 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얘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다음 네 번째, 변수의 이름에 쓰이는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컴퓨터 코드에서 large A와 small a의 코드 값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에서 우리 파이썬에서 대문자와 소문자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미적으로 같겠지만 컴퓨터는 전혀 다른 코드 값의 문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변수명의 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잘못된 예를 먼저 보면, 자, 얘는 무엇이 잘못됐나요? 네, 이렇게 숫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빅 에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머니 하고서 뒤에 샵 붙어 있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뭐가 문제죠? 네, 이렇게 특수한 기호를 썼기 때문에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예들을 잠깐 볼게요. 자, 괜찮네요. 자, 얘는 밑줄 문자로 시작을 했죠.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number picture라는 거는 뭔가 띄어쓰기를 하고 싶은데 띄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무엇으로 대체를 했어요? 이렇게 밑줄 문자로 대체를 해서 해줬고요. 자, 대문자로 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문자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 어떻게 된다고요? large king과, 자, 스몰 킹은 제가 좀 스몰 킹을 K를 좀 작게 안 썼는데, 자, 이렇게 한 거는 같은 아이가 아닙니다. 같지 않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는 변수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 자, 100%라고 하면 좋지만 그게 사람인지라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그 역할을 가장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주소를 내가 저장하고 싶을 때 아까 전에 어떻게 했죠? 네, 어드레스 해서 주소를 우리가 써 넣었죠. 자, 이름을 저장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네, name이라는 걸 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장을 했죠. 자, 만약에 나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age라는 걸 써서 뭐 17살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닐 거예요.
프로그램도 어려운데 이름 짓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단어로 끝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여러 개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할 때는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는 카멜 기법이라는 거를 추천합니다. 카멜 기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자가 낙타 모양처럼 된다는 거예요. 낙타의 홍 모양처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새 차를 샀어요. 그래서 내 새 차 이름을 이제 이름을 줘주고 싶은데 my new car예요. my new car. 그러면 my new car 이렇게 하면 선생님 띄어쓰기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얘 중에 대체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밑줄 문자를 이렇게 넣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카멜 기법은 이런 거예요. my new 하면 my 하고서 자 새로 시작하는 거를 대문자로 써주는 거예요. 대문자로 써주면 띄어쓰기처럼 뭔가 띄어쓰기로 구분을 못하는 것을 이렇게 문자가 갑자기 툭 대문자로 바뀌고 대문자로 바뀌니까 낙타의 등처럼 보이는 이름을 지어주면 그래도 구분하기 편하다 해서 이 카멜 기법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는 변수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 자, 100%라고 하면 좋지만 그게 사람인지라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그 역할을 가장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주소를 내가 저장하고 싶을 때 아까 전에 어떻게 했죠? 네, 어드레스 해서 주소를 우리가 써 넣었죠. 자, 이름을 저장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네, name이라는 걸 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장을 했죠. 자, 만약에 나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age라는 걸 써서 뭐 17살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닐 거예요. 프로그램도 어려운데 이름 짓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단어로 끝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여러 개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할 때는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는 카멜 기법이라는 거를 추천합니다. 카멜 기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자가 낙타 모양처럼 된다는 거예요. 낙타의 홍 모양처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새 차를 샀어요. 그래서 내 새 차 이름을 이제 이름을 줘주고 싶은데 my new car예요. my new car. 그러면 my new car 이렇게 하면 선생님 띄어쓰기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얘 중에 대체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밑줄 문자를 이렇게 넣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카멜 기법은 이런 거예요. my new 하면 my 하고서 자 새로 시작하는 거를 대문자로 써주는 거예요. 대문자로 써주면 띄어쓰기처럼 뭔가 띄어쓰기로 구분을 못하는 것을 이렇게 문자가 갑자기 툭 대문자로 바뀌고 대문자로 바뀌니까 낙타의 등처럼 보이는 이름을 지어주면 그래도 구분하기 편하다 해서 이 카멜 기법을 추천하기도 합니다.